예비 고3 겨울방학을 구원할 성적대별 학습법. 안녕하세요.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난 수험생이다 라는 생각으로 1년을 보내야 되는데요. 이때 되면은 선생님한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예비 고3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정말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입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건 좀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의로 상위권 성적대에서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려는 학생들, 그 다음에 스카이를 지원하려는 학생들,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국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분당에서도 정말 선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요번에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아예 분리를 해버리시네요. 네. 일단 의학 계열을 간다라고 하면 이미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국수탐을 다 돌린 상황일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돌린 상황이고 거의 여름방학에서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이거의 실전을 한번 먼저 돌려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개념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실전을 돌려봤는데 빵꾸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최상위권 의학 계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수탐에서 기본 개념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실전을 한 번 더 돌려라.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체크를 하고 이때 이제 오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데,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지금 영어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영어 과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 하느라 바쁘다고 해서 영어를 좀 손 놓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손 놓지를 않는 경우도 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어를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3월 모의고사 보면 100% 두 유형 다 영어에서 빵꾸가 나요. 그래서 이런 빵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영어를 건디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험 형태로 기출문제라도 아니면 모의고사 형태로라고 하면서 돌려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딘가 좀 비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되면 공부 시간을 늘렸다가 다시 원상태로 했다가 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전 감각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 버리는 게 이 시기에 영어를 안 한 애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 중에 이제 정시도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수시를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요번 겨울방학 때 뭘 챙겨야 될까요? 일단 저희 학교 기준이라고 하고 다른 학교도 비슷하겠는데 3학년 탐구는 성취도 평가예요. 뭔가 내신을 미리 대비할 필요는 절대 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에서 어떤 주제로 마지막에 한번 빵 띄우는 보고서 작업이다 아니면 발표 작업이 한번 필요하거든요. 학기가 시작되게 되면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선행적으로 어떤 과목에서 비중을 둬서 할지를 미리 좀 알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리 작업해 둔다라고 하면 선생님 선행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아니, 이 선행이라는 게 학습이 아니라 그 활동을 미리 해두면 네. 위험을 받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미리 해둔다라고 하면 학기가 됐을 때 좀 덜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의학학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 뭐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 준비를 한다면 결국은 3학년은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과목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내가 나의 계열, 지원하려고 하는 계열에 맞춰서 대체 어떤 보고서나 어떤 활동을 좀 해볼까라는 거에 조금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두면 학기가 시작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나는 의학학 계열까지는 아니고 그냥 스카이를 가고 싶은데 이제 이거는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올해 같은 수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어 해야 되나? 저는 과목보다는 네. EBS가 답인 것 같아요. 전년도 EBS를 보면서 개념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학 계열과 달리 지금 마음이 급하진 않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수학과 과목 중에서 좀 미리 학습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능을 보겠다라고 하는 과목들, 그러니까 내신과는 무관하게 수능을 보겠다라는 과목들에서 개념과 기본 문제들의 풀이까지는 다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보게 되면 내신도 의학 계열보다는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학기가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EBS를 보면서 자기가 정리한 개념과 이런 것들이 맞는지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 놓고 새롭게 EBS 수특이 학년 초에 나오잖아요. 네. 그때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100%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만의 단권화 노트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학생들은 보통 이 방학 때 많이 하는 게 나 국어 성적 이번에 국어 정말 어려웠대. 나 국어 엄청 해야 돼. 그래 아니면 나 수학도 엄청 해야 돼. 뭐 탐구가 뭐 좀 나중에 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결국 그것보다는 본인이 EBS를 좀 기본으로 잡고 그러니까 수능을 볼 과목들 그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수능 특강이 나오기 전까지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 가면서 본인이 좀 정리를 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신 거죠. 네. 만약에 수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도 아까처럼 그런 준비를 하면 되나요? 여기에다가 더 추가해야 될 게 내신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수능까지 안 보는 과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그걸 좀 반학기는 선행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3학년 과목에서는 좀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게 그렇게 된다라고 많이 하죠. 한다라고 하면 개념까지는 완벽하게 끝내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의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얘네들은 지금 뭔가 미리 선행한다라고 해서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교과가 진행되면서 선생님들한테 좀 물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리해서 뭔가 주제를 잡아두게 되면 엉뚱하게 그 교과에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네들은 진짜 일단 그런 걸 나중에 하려고 하면 내신은 좀 미리 꼼꼼하게 대비를 해두는 게 오히려 2급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 보고서를 쓸 건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그거 신경 쓰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내신을 좀 잡고 조금이라도 그쵸. 올릴 수 있는 네. 방법으로 가는 게 이 학생들은 더 좋다. 네. 그러니 다음 학기에 배울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라 라는 네, 게 맞아요. 선생님이 네.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중위권 학생들이에요.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의 학교가 안 되면 그냥 수시 안 할 거예요. 저희 정시로 달릴 거예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 학생들이 과연 이 겨울방학 때 뭘 준비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일단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을 때 스카이 가는 애들, 스카이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의 애들한테 좀 특정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빵꾸나 있을 거다라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네. 그 이유는 걔네들은 빵꾸가 아니라 조금 개념 정리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미흡한 경우 미흡한 부분.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금만 손만 봐주면 금방 개선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무리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지켜내는 것들을 더 강조했던 거고요. 이 부분의 학생들은 두 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무조건 빵꾸가 있어요. 이 빵꾸가 나는 것들을 방학 중에 무조건 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국수 탐 중에서 수학이
빵꾸예요? 그럼 이걸 메꿔야 되는데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 메꾸는 데만 열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수학만 했어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애들이고 정말 수학 끝장 봤어요. 네, 뭐 이런 그러고 경우. 그렇게 되면 국어 탐구가 아마 3월 달에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빵꾸를 메꾸되 그 나머지 과목들 간에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그 빵꾸를 메꿔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급의 애들의 갖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성실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방학을 너무 빡세게 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3월 달부터 처져요. 아, 이제 지쳐버려요. 힘을 다 써버렸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100이라고 한다면 90 정도로 잡고 계획을 겨울방학 때 짜고 진행하는 게 나아요. 겨울방학을 불살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비 고3 불살르고 그러니까 싶은데 보통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그 수능 직전에 가게 되면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힘 조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애들은 자기는 뭔가 이걸 하면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기본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수능 준비를 안 했어. 근데 이 겨울방을 불살랐으니 나의 성적은 이만큼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실적이 나오긴 해요. 한 과목에서만. 아, 한 과목에서. 너무 슬퍼. 근데 이게 정말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일단 올리면 탐구 그까이 거 뭐 대충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많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들어갔던 시간을 빼와서 탐구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앞으로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판단을 할 때 수학을 여기까지 유지하는데 10시간이 들었어요. 그럼 10시간을 유지한 채로 다른 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계획을 짤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균등한 점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일명 시소탁이라고 하거든요. 한 과목 오르면 한 과목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중상위권이라고 하는 애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 애들은 목표 점수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00점을 받는 공부랑 그리고 90점을 목표로 하는 공부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애들은 다 여기 등급은 자기는 100점.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90점만 모든 과목에서 나와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100점, 90에서 100점을 막기 위해서 무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 거고, 그리고 여력이 없는 거죠. 그쵸. 힘이 없는 거죠. 지치니까 단 과목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딱 적정한 목표치,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목표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90점을 목표로 해요. 그럼 90점이 안정적으로 몇 번 나와요. 그럼 다음 목표를 95점으로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가는 것들을 좀 마음속에 가져야지 내가 무리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 아마 3학년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중위권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건 일단 첫 번째로 나의 점수의 목표를 세워라. 네, 올릴 맞아요.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특정 과목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체 과목에서 균형 잡힌 성적이 나올 수 있게 좀 학습 계획을 세워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네요. 맞아요. 일단은 절대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원에 가는 걸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걔네들은 그것도 공부 포함을 시간에 해요, 보통. 학원 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돼요. 네. 이동 시간까지 포함.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진짜 순수하게 내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을 좀 늘리고 목표 점수도 정말 냉정하게 좀 세우고 한 과목만 제발 집중해서 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다가 덧붙이면 이 등급대가 좀 수시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입시 결과에서 본다라고 하면 모든 학교가 다 계열적 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상위 10개 대학까지는 좀 많이 계열적 합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완벽하게 계열적 합인 것 같거든요.
근데 11개 대학 건동홍부터는 아직도 전공적합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열적합과 전공적합을 가리는 건 상위 10개 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올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뭔데요? 저희끼린 양치기라고 하거든요. 양으로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생기부에 적혀질 수 있는 활동이 좀 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 10개 과목을 이수한다라고 하면 10개 과목에서 한 과목이 좀 비었다? 이건 결정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세 과목이 빠졌다부터는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이 10개 대 밑에 있는 대학들을 걸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계열적합이 아니라 좀 전공적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활동은 3학년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내가 이 과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만 다 채울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양 과목들도 많거든요. 네. 뭐 진로 교과목, 뭐 민주시민, 통일시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계 시민 뭐 그런 과목도 그 세 과목을 다 선택했어요. 답방 꾸면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기부의 분량은 평균치는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3학년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시면서 논술 전형 준비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중상위권은 논술을 생각을 안 할 수가 맞아. 없잖아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네. 논술은 수능 성적과 되게 상관도가 높아요. 그래서 1, 2학년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전 의미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학년 6월 정도까지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맞느냐,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그 수준의 대학을 결정해요. 그렇게 되면 그 대학의 논술을 들어갈지 말지를 그래서 6월 이후로 결정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중상위권 애들은 일단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논술까지 들어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기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오늘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 성적을 단 0.1점이라도 올리는데 뭐 노력을 해야지. 여기로 좀 뺏기는 시간들이 많고 또 여기 애들의 특징은 좀 써보다가 자기가 막 칭찬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로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서 수능마저 손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애들한테는 더 악영향이 끼쳐서 부모님들은 이것도 가능성 있고 이것도 가능성 있고 하면 다 도와주고 싶은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가능성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지키고 어느 정도 이게 안정기에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거든요, 솔직히. 우선 목표를 정해야 되겠네요. 네. 이 학생들은. 일단 수능에 자기가 선택할 과목에 대한 성적을 올리는 거를 1차 목표로 잡고 두 번째로는 내가 수시를 쓸 수도 있으니까 어느 부분을 고려할 거냐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마지막이 논술이다. 중위권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겨울방학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고3이라고 예비 고3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지겹게 들을 텐데 과연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